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종한국어 6, 10과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예쁘대요. 네,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소식, 뉴스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읽는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결혼합니다. 라는 축하해 주세요. 이런 편지일 수도 있고요. 사랑합니다. 하는 소식일 수도 있죠. 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소식을 어떻게 전달해요? 오늘 그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다른 소식을 듣고 자기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말하기와 소식에 대한 글을 읽고 쓰기,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휘 늘리기, 우리 알아야 할 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결혼, 임신, 출산, 등남, 입원, 이사, 취직, 승진, 퇴직, 졸업, 사망, 합격.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네요. 여러분, 결혼해요. 결혼합니다. 임신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했어요. 곧 출산합니다. 저 출산했어요. 등남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등남, 아들을 낳았어요. 아파서 입원했어요. 곧 이사해요. 큰 집으로 이사합니다. 저 취직했어요. 승진했습니다. 이제 퇴직할 거예요. 퇴직,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졸업합니다. 사망했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뉴스에서 누군가 돌아가셨습니다. 얘기할 때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합격, 시험에 합격했네요. 우리 이 모든 것들에 좋은 소식도 있고 좋지 않은 소식도 있어요. 여러분은 서로에게 소식을 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해 보세요. 소식을 전하는 방법에 대한 한국어 표현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구두로 전하다, 게시판에 공지하다, 이메일을 보내다, 문자를 보내다, 초대장을 발송하다. 네, 첫 번째 구두로 전하다. 이 구두가요, 신발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구두가 얼굴을 보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해서 전하는 거죠. 전하다는 전달하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래서 말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장을 발송하다가 있네요. 문자를 보내다와 발송하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보내다는 우리가 그냥 초급에서 말할 수 있는 어휘고요. 발송하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어휘죠. 여러분 나라에서 소식을 전하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요즘에는 SNS도 많이 발달돼 있죠. 십과 소식 대화 1 마크 씨, 타완 씨 소식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타완 씨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달에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저도 타완 씨가 결혼한 후로 오랫동안 소식을 못 들었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아이는 아들이라고 해요. 타완 씨를 꼭 닮았다고 해요. 타완 씨가 정말 행복해 하겠네요. 그런데 타완 씨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고향에서 산다고 해요. 부모님 댁 근처에 작은 집을 샀다고 해요. 타완 씨 정말 대단하네요.
더 있어요. 얼마 전에는 승진도 했고 차도 샀다고 해요. 네, 좋은 소식이죠. 다시 볼까요? 들어보세요. 십과 소식. 대화 1. 마크 씨, 타완 씨 소식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타완 씨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달에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저도 타완 씨가 결혼한 후로 오랫동안 소식을 못 들었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아이는 아들이라고 해요. 타완 씨를 꼭 닮았다고 해요. 타완 씨가 정말 행복해 하겠네요. 그런데 타완 씨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고향에서 산다고 해요. 부모님 댁 근처에 작은 집을 샀다고 해요. 타완 씨 정말 대단하네요. 더 있어요. 얼마 전에는 승진도 했고 차도 샀다고 해요. 네, 여러분 다 이해돼요? 지금 수진 씨와 마크 씨가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수진 씨도 아니에요. 마크 씨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타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내가 다른 곳에서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이렇게 말해요. 지난달에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타완 씨가 지난달에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타완 씨가 지난달에 아이를 낳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은 것을 다시 전달할 때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말해요. 아이는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타완 씨를 꼭 닮았다고 해요. 타완 씨를 닮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고향에 살아요. 고향에 산다고 해요. 부모님 댁에 작은 집을 샀어요. 들었어요. 샀다고 해요. 또 있어요. 더 있어요. 얼마 전에는 승진도 했고 차도 샀다고 해요. 차를 샀어요. 들었어요. 샀다고 해요.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임신하다, 아이를 낳다, 집을 사다, 차를 사다, 취직하다, 승진하다, 합격하다, 장학금을 받다. 다 좋은 소식이네요. 여러분, 문법, 동사이나 형용사 플러스 다고하다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내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고하다, 다고해요 라고 말해요. 1번, 수진 씨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고 해요. 네, 저도 들었어요. 곧 집들이를 한다고 해요. 들었다는 거죠.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본 것은 아니에요. 2번, 그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다고 해요. 3번, 우리 부서에서 2명이 승진할 거라고 해요. 승진할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승진할 거예요. 라고 들었어요. 승진할 거라고 해요. 오늘의 문법, 다고하다는요. 약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을 전달할 때는요. 앗다고 해요, 얻다고 해요 라고 과거형이지만 하다는 현재형이에요. 미래를 사실을 나타낼 때는 갈 거라고 해요. 네, 미래를 나타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과거였을 때 내가 이미 그 말을 들은 게 옛날이에요. 그러면 끝에 하다가 했다로 바뀌는 거예요. 했다의 형태로 바뀌어서 사용합니다. 가다, 간다고 해요. 간다고 했어요. 갔었다고 한다. 갔었다고 했다. 갈 거라고 한다. 갈 거라고 했다. 네. 먹다, 먹는다고 한다. 먹는다고 했다.
먹었을 거라고 한다. 먹을 거라고 한다. 현재, 과거, 미래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형용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대로 써요. 는다 아니고요. 그대로. 그래서 예쁘다고 한다. 예쁘다고 했다. 예쁠 거라고 한다. 네, 예뻤다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 형이 있어요. 명사 플러스 이라고 한다. 명사는요, 그냥 명사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명사 플러스 이다예요. 이다. 학생이다. 선생님이다. 의사이다잖아요. 다를 버려버리고 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라고 한다. 학생이었다고 한다. 학생일 거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할게요. 영상을 스톱하고 공책에 써보세요. 자, 1번. 수미, 저는 행사 초대장을 못 받았는데 TNC는 행사 초대장 받았어요? 회사에서 다 보냈다고 해요. 확인해 보세요. 누가 승진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회사 게시판에 공지를 했다고 해요. 민수 씨가 수진 씨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알렸는지 알아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직접 만나서 네, 구두로 전했다고 해요. 만났죠? 4. 김대리가 딸 돌잔치 장소를 사원들에게 다 전해줬어요? 아니요.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대신 인터넷이 안 돼서 어떡할까요? 네, 문자로 보냈다고 해요. 다 맞으셨죠? 이번에 다시 볼까요? 수미가 말해요. 수미 씨가 저는 임신했어요. 우리 무슨 말을 들었어요, 지금? 뭐라고요? 수미 씨가 임신했다고 해요. 저는 어제 승진했어요. 민수 씨가 뭐라고요? 네, 민수 씨가 어제 승진했다고 해요. 대학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TNC가 뭐라고 해요? TNC가 대학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요. 저는 내일 이사해요. 마크 씨가 내일 이사한다고 해요. 세종한국어 6 감사합니다.